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들리 채널의 GDPR 판례 시리즈 네 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는 GDPR의 핵심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관한 유럽연합사법재판소 CJEU 판례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GDPR 제5조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 원칙들은 개인정보 처리의 대원칙이자 GDPR 전체 시스템의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모든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이죠. 이 원칙들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알아야 GDPR 준수가 가능하니까요. 맞아요. 특히 기업들이 GDPR을 준수하려면 이 원칙들의 실제 적용 방식을 이해하는 게 필수적이죠. 오늘 이 판례들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먼저 GDPR 제5조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호 원칙들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살펴보고 주요 판례들로 넘어가 볼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GDPR 제5조는 모든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는 7가지 핵심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 원칙입니다.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와 관련하여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죠. 두 번째는 목적 제한 원칙으로 개인정보는 특정되고 명시적이며 합법적인 목적으로만 수집되어야 하고 그 목적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세 번째 정보 최소화 원칙은 개인정보가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죠. 네 번째 정확성 원칙은 개인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 저장 제한 원칙은 개인정보가 처리 목적에 필요한 기간보다 오래 보관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고요. 여섯 번째 무결성 및 기밀성 원칙은 개인정보가 무단 처리나 손실, 파괴, 손상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성 원칙이 있는데 컨트롤러는 앞서 말한 모든 원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7가지 원칙들이 GDPR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실제로 이 원칙들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는 CJEU의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죠. 그럼 이제 주요 판례들을 살펴볼까요? 네, 먼저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 원칙과 관련된 판례부터 살펴보죠. 대표적인 사례로 2023년 1월에 오스트리아 우체국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은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었는지 그리고 그 수령인의 구체적인 신원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한 케이스죠. 컨트롤러는 수령인의 범주, 예컨대 마케팅 업체 등만 알려주고 구체적인 신원은 밝히지 않았어요. 네, CJEU는 이에 대해 정보 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컨트롤러는 원칙적으로 특정 수령인의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다만 특정 수령인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요청이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경우에만 범주 정보로 충분하다고 했죠. 이 판결은 투명성 원칙을 단순한 형식적 고지가 아닌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 흐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사례로는 2024년 7월에 메터 플랫폼즈 아이얼랜드 대표 소송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정보 제공 의무 위반만으로도 GDPR 제80조 제2항에 따른 대표 소송이 가능한지가 쟁점이었죠. 맞아요. CJEU는 정보 제공 의무 위반이 개인정보 처리의 결과로 발생한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따라서 대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이는 투명성 원칙 위반에 대한 집단적 구제 가능성을 확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죠. 2024년 10월에 네덜란드 왕립 테니스 협회 KNLTB 사건도 중요한데요. 협회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스폰서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한 것이 정당한 이익에 근거한 적법한 처리인지가 쟁점이었어요. CJEU는 정당한 이익이 반드시 법률에 명시될 필요는 없으며 순수한 상업적 이익도 정당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지만 이것만으로 처리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즉, 필요성 테스트와 이익 형량 테스트라는 두 가지 추가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 판결은 정당한 이익의 개념적 문턱을 낮춘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필요성 및 이익 형량 테스트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킴으로써 투명성 원칙과의 연계 속에서 정보 주체가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보가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CJEU의 의도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어요.
목적 제한 원칙과 관련해서는 2022년 12월에 불가리아 검찰청 사건이 중요한데요. 형사 수사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어요. CJEU는 형사 사법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민사소송에서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목적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GDPR상의 적법한 처리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어요. 형사와 민사라는 다른 컨텍스트에서의 데이터 사용은 목적 제한 원칙에 따른 호환성 평가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이 판결은 목적 제한 원칙이 공공부문에도 엄격하게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례로 2024년 10월에 슈렘즈 대 메터 플랫폼즈 아이어런드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에서는 정보 주체, 즉 맥스 슈렘즈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공개 토론회에서 언급한 것을 근거로 메터가 관련 다른 정보까지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이 문제됐죠. CJEU는 정보 주체가 특정 민감 정보를 공개했다고 해서 관련된 다른 개인정보까지 무제한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어요. 이는 온라인 플랫폼의 데이터 활용 관행에 제동을 걸고 목적 제한 원칙을 강화한 중요한 판결이었죠. 이 판결은 목적 제한 원칙이 정보 주체의 자기 정보 통제권을 보호하는 핵심 기제임을 재확인합니다. 또한 2022년 10월의 디지 사건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헝가리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기술적 오류 해결 후에도 약 1년 반 동안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지 않아 데이터 유출이 발생한 사례죠. CJEU는 테스트 목적의 데이터베이스 생성이 원래 수집 목적과 호환될 수 있지만 목적 달성 후에는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이는 목적 제한 원칙과 저장 제한 원칙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죠. 정보 최소화 원칙과 관련해서는 2022년 8월의 OT 사건이 중요해요. 공직자와 그 배우자의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한 리투아니아 법률이 문제가 됐죠. CJEU는 입법의 공익적 목적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모든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방식은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고 보았어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죠. 정보 최소화 원칙이 공익이라는 명분으로도 무력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에요. 다음으로 2025년 1월의 프랑스 국영철도 회사 SNCF 사건도 흥미로운데요. 열차표 구매 시 성별 정보, 즉 무시어 또는 마담을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는 것이 정보 최소화 원칙에 맞는지가 쟁점이었어요. CJEU는 성별 표시가 열차표 구매와 운송계약 이행에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관습적으로 수집해온 정보라도 그 필요성을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죠. 정확성 원칙과 관련해서는 2025년 3월의 델디츠 사건이 중요해요. 이는 헝가리에 거주하는 이란 국적의 한 트랜스젠더 난민이 망명 등록부에 기록된 출생 시 지정된 성별, 즉 여성과 이름 대신에 실제 성 정체성, 즉 남성과 그에 맞는 이름으로 정정해 줄 것을 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헝가리 당국이 성별 정보 정정을 위해 성전환 수술 증명을 요구한 사례죠. CJEU는 정보의 정확성은 출생 시 지정된 성별이 아닌 실제 생활에서 인식되는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성전환 수술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시했어요. 이 판결은 정확성 원칙을 정보 주체의 인격권 및 자기 정체성 결정권과 연결하여 해석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저장 제한 원칙과 관련해서는 2023년 12월에 독일 신용정보회사 슈파 사건이 대표적이에요. 공공파산등재부에서 삭제된 정보를 민간 신용정보회사 슈파가 계속 보관한 케이스죠. CJEU는 민간 신용정보회사가 공공등재부의 법정 보관기간 6개월을 초과하여 3년간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저장 제한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어요. 공공 데이터가 민간으로 이전되더라도 원래의 공공 목적과 보관기간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판결이었죠. 보안 원칙과 관련해서는 2023년 12월의 VB 사건이 중요해요. 이는 불가리아 국세청이 해킹으로 약 6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후 정보 주체 VB가 비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죠. CJEU는 컨트롤러가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고, 특히 중요한 것은 해킹과 같은 외부 공격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전혀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본 점이에요. 사실상 무과실 책임에 가까운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부과한 판결이었죠. 또한 데이터 유출로 인한 정보 주체의 두려움이나 불안감도 배상 가능한 비물질적 손해로 인정했는데 이는 손해의 범위를 확대한 중요한 판결이었어요.
이제 책임성 원칙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5월의 유제트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사건은 독일의 망명 신청자인 유제트가 연방이민난민청이 자신의 망명 신청을 거부한 결정에 대해 비스바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독일 연방 이민난민청이 공동 컨트롤러 간의 책임 분담에 관한 약정과 처리 활동 기록을 완전히 제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데이터 처리 및 전송의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됐어요. CJU는 이에 대해 GDPR 제26조 공동 컨트롤러 약정 또는 제30조 처리 활동 기록 위반 자체만으로는 처리의 위법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은 GDPR 제6조에 명시된 적법 처리 근거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로 판단된다고 보았죠. 하지만 이 판결이 해당 의무들의 중요성을 경시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러한 문서화 의무 위반은 감독기구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질적인 GDPR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이 판례는 문서와 실질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책임성 문서는 GDPR 준수를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 문서 자체가 처리의 적법성 근거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어서 2025년 2월에 나온 최신 판결 DMB 사건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정보 주체 CK가 신청한 모바일 전화 계약 체결이 신용평가회사 DMB의 신용평가로 인해 거부당한 것과 관련이 있죠. DMB가 CK에 대해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로직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의 하나죠. 맞아요. CJU는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와 그 처리 로직에 대해 정보 주체가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했죠. 이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중 투명성과 정보 최소화 원칙의 중요한 해석을 제시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블랙박스 알고리즘이라는 이유로 투명성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한 점이에요. 기술적 복잡성이 GDPR 원칙 준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죠. 또한 알고리즘 학습을 위해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관행이 정보 최소화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더 많은 데이터가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한다는 기술적 주장이 GDPR의 기본 원칙을 우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죠. 이 판결은 AI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펴본 판례들의 전체적인 경향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패턴이 보이는데요.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정보 주체 권리 강화 및 실질적 보호 지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CJEU는 형식적인 법규 준수를 넘어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뚜렷해요. 예를 들어 수령인의 특정 신원을 알 권리를 인정하거나 두려움을 비물질적 손해로 인정한 것이 그 사례죠. 두 번째로는 기술 발전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GDPR 원칙의 적용 노력이 눈에 띕니다. 빅데이터, AI, 온라인 광고 기술 등 새로운 환경에서도 GDPR 원칙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맞아요. 슈렘즈대 메터 플랫폼즈 아이어런드 사건이나 최근의 DMB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복잡한 데이터 처리 생태계에서도 GDPR 원칙이 공백 없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경향은 책임성 원칙의 강조와 컨트롤러의 적극적 증명 책임 부과입니다. 컨트롤러에게 GDPR 준수를 단순히 주장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문서화하고 입증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요. 특히 VB 사건에서 보안 조치의 적절성을 컨트롤러가 입증해야 한다고 본 것이 대표적이죠. 이는 사전 예방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 보호 노력을 요구하는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공익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적 모색도 중요한 경향인데요. CJU는 공익적 목적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어요.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는 필요하고 비례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죠. 지금까지의 판례들을 바탕으로 핵심 인사이트를 간략히 정리해 볼까요? 네, 첫째, 관행과 편애보다는 필요성이 우선해야 합니다. SNCF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오랫동안 수집해온 정보라도 실제 필요성이 없다면 수집을 중단해야 해요. 둘째, 알고리즘이나 AI 시스템 운영 시
기술적 복잡성을 투명성 회피의 변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DMB 판결이 보여주듯 블랙박스 알고리즘이라도 그 처리 방식을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셋째, 데이터 처리 활동에 대한 입증 가능한 문서화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 조치, 정당한 이익 평가, 목적 호환성 평가 등을 문서화해야 해요. 넷째, 컨텍스트의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 맥락에서 다른 맥락으로 데이터가 이동할 때, 예컨대 공공에서 민간으로, 형사에서 민사로 변경될 때 새로운 법적 근거와 보호 조치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정보 주체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처리 활동이 정보 주체의 합리적 기대와 실제 정체성을 존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GDPR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한 주요 판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판례들은 GDPR의 추상적 원칙들이 어떻게 실제 상황에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CJU는 형식적 준수보다 정보 주체의 권리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도 GDPR 원칙의 일관된 적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앞으로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 환경에서 이러한 원칙들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오늘 에피소드가 여러분의 GDPR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